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6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기술과 물질.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를 찾아 사용량이 늘수록 신기술이나 신물질이 널리 알려지니까요. 나일론이 세상에 처음 나와 빛을 본 것은 바로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 덕분이었습니다. 듀퐁은 제일 처음 나일론을 의류에 적용해서 스타킹과 속옷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주원료가 고무인 타이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학 공장이 나일론을 원료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듀폰은 세계적인 화학회사로 성장합니다. 나일론이라는 신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계속 찾아서 용도의 재발견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일론 개발자는 개발 당시 별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해 양산도 보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물질의 용도를 발견한 사람이 부와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 아이템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도 중요한 사업 아이템 발굴 방법입니다. 포스트잇 아시죠? 실패한 사업 아이템을 재활용해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처음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금방 떨어져 버리는 실패 접착제를 만들게 되죠. 동료 아서 프라이는 찬송가 집 책갈피로 사용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하죠. 그렇게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데 쓰는 접착 가능 메모지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의 용도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세상에 나왔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아이템의 용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듀퐁이라는 회사의 사례와 여러분 주위에서 포스트잇 안 써보신 분은 없겠죠. 이 포스트잇 사례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기술의 용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업자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후배가 블루라이트 안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기술을 개발해서 이거를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하고 이 블루라이트 안경의 용도가 무엇일까 해서 고민했던 것의 첫 번째가 농어촌 과수용. 그렇죠? 과수를 맺으려면 그 여름에 햇볕이 많이 드니까 이 과수원을 하시는 그러한 농장을 하시는 과수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팔면 어떨까 그런 용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IT 직원들이 하루 종일 어떤 IT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PC를 계속 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IT 직원 용도로 한번 이 제품을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배드민턴이나 또는 야구 등 주말에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햇볕에 반사가 많이 되니까 배드민턴을 치는 분이나 야구를 하시는 그런 용도로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또 우리는 요새 입시생들은 인강을 되게 많이 보죠. 근데 많은 시간 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입시생 중에서 인터넷 인강을 듣는 그런 학생 용도로 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 것인가.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선텐을 갖다가 하는 용도로 이 블루라이트 안경에 들어가는 그 재질을 활용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 그 기술의 활용 용도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미국에서 슬랙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상장을 해서 큰 어떤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슬랙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사업 아이템은 기업에서 소위 말하면 카톡 같은 그러한 건데요. 기업의 사내의 직원들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상장해서 그 큰 인기를 끌었고요. 현재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슬랙이 만든 기업용 메신저를 통해서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슬랙이란 사업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발굴됐냐면, 원래는 이 슬랙의 창업자는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CEO였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려면 그 게임 개발업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뭐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중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고, 이런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도구로 이 슬랙이 만든 메신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잘 안 돼가지고, 개발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돼서 이제는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이제 사장이, 슬랙의 창업자가, 야, 우리 이 중에서 뭔가 재개발할 어떤 사업 아이템이 없느냐 할 때, 그 중에 이제 직원들이, 우리가 그 게임 개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 툴을 가지고 요 사업화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가능성이 높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미국에서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내 메신용 툴이 됐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용도를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패한 사업 아이템 중에서 특정 부분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의 세계에서는 실패했을 때 방향 전환, 새로운 방법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기술, 실패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포스트잇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죠. 이 슬랙이라고 하는 회사도 그런 실패한 사업 아이템에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서 기업용 메신저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이런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이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프레밍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과학자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맞을 때 이 페니실린을 바르면 그 고름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 프레밍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신약을 발견했지만, 큰 돈을 번 회사는 누구냐 하면 미국의 파이자라고 하는, 지금도 있죠, 세계적인 회사가 큰 돈을 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프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누가 개발하냐면 이 파이자라고 하는 회사가 그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배양을 해서 전 세계의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했던 그 파이자라는 그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해서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전 세계에 이걸 납품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배양하는 기술, 대량으로 고객들한테 배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가 큰 돈을 번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세계 최초의 어떤 아이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이것이 고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활용되는 그 활용 용도에 맞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업 아이템 발굴 중에서 새로운 기술이든 실패한 사업 아이템이든 우리가 용도를 찾게 되면 그 용도를 통해서
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